할렐루야. 참으로 모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첫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근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배울 수 있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할 텐데요.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우려면 고대 근동의 역사를 모르고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시간은 고대 근동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우리 출애굽, 또 출애굽이 언제 우리 정확히 연도가 몇 년도에 우리 출애굽이 일어났는지, 15세기에 기원전 15세기에 일어났는지 기원전 13세기에 일어났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보고, 또한 거기에 대한 고고학적 유물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한 우리 가나안 정복, 사사기, 열왕기 쭉 가는 역사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늘 첫 단원입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환을 드렸죠. 페이지 한번 보면 우리 고대 근동의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거기 우리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나오기 전에 우리 창세기에 몇몇 우리 구절들을 보면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 고대의 지리적 환경에 의해서 우리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거기 보면은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는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들렸으며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기온이라는 이 지명은 이디오피아, 지금 우리 아프리카 있죠? 이디오피아 그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쪽에 성경에 보면 구스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셋째 강 이름은 헷데길이라. 이 헷데길은 어디냐면 우리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럼 이쪽에 있어요. 아시리아 동쪽에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다. 그다음 유브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요 티그리스 강과 이 헷데길이라는 바로 여기 티그리스 강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동쪽에 흘렀으면 넷째 강은 바로 유브라테스 밑에 흐르는 강을 유브라테스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있었어요. 저 이스라엘 역사는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어디서 뚝 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고대 근동이라는 지리적 환경에 해서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은요, 이 근동이라는 우리가 용어를 많이 써요. 앞으로 막 고대 근동 하는데, 사실상 그쪽 서남아시아 사람들은 근동이라는 말을 쓰는 걸 싫어합니다. 중동이라는 말을 쓰는 걸 좋아하고, 근동을 왜 싫어하냐? 이 근동의 어느 19세기 때 영국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냐?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가까운 서남아시아, 서쪽에 있는 아시아를 뜻하는 게 근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럽인들이 많이 불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사는 이 사람들은 상당히 싫어하고 중동이라고 불러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동이라는 뜻을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은 이스라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우리 이 메소포타미아 요 지역에 있는 나라들, 도시국가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니다. 에라두, 우르쿠, 라가시, 니프로, 키시, 아카드 문명도 있고요. 위에 아시리아, 구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까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순차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 흐르고 있죠.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로 뭐냐? 수메르 문명이에요.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수메르 문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메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이 기원전 5천년경에 지금 중도 이라크 땅 있죠? 이라크 땅에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이 나타나면서 이 농경을 시작해요. 농경을 시작하고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3,500년경부터 그쪽 지역에 도시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도시들이 들어서고 30여 개의 도시들이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번영하면서 인류 최초의 역사 기록을 남긴 문명이 바로 수메르 문명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도시국가들이 우리 계속 부침을 반복하면서 여러 왕조들이 흥망성쇠를 이뤘으나 우리 기원전 2000년경에 최고의 전성기를 우르 제3왕조 때에 절정을 일어나 왕이 죽고 나서 막바로 어떻게 돼요? 소멸의 길을 걷습니다. 그게 기원전 18세기경에 완전히 수메르 문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사람들은 수메인이라고 부르나 수메인들은 이렇게 부르는 걸 싫어했어요. 웅상기가라고 불렀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머리가 검은 은죽을 뜻하는 겁니다. 검은 머리의 사람. 그래서 이거 막 어떤 고고학자들은 우리 대한민국 뭐 시조가 뭐 수메르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설이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땅을 키엔기라고 이렇게 불러요. 결론적으로 고귀한 사람들의 땅이라고 이렇게 수메르인들은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수메르 문명의 의의는 과연 수메르 문명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인류 최초의 뭐예요? 도시국가를 만들었어요. 시대적으로 그 시대가 언제냐? 신석기 말하고 청동기에 걸쳐져 있어요. 그 시기에 있고 아까 이 도시들 여기에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 쪽에 있는 이 도시들, 이 도시국가들, 이 도시국가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국가가 있는데 이건 대표적인 도시국가고요. 이런 도시국가가 있고 이 도시건설은 사회가 완전히 조직화되고 그리고 계급화가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초의 문자가 수메르 문명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BC 3500년경에 우르크라는 곳에서 최초의 문자가 나오는데 그 문자가 먼저 상형 문자에서 맨 처음 점토판에 이렇게 점토를 이렇게 발라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에는 갈대를 다 자릅니다. 그 펜을 만들어 그거 갖다 점토판에 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에서 설형 문자로 근데 설형 문자를 다시 말하면 쐐기 문자예요. 여러분들 뭐 세계사 다 배웠죠? 이 쐐기 문자를 처음 사용한 게 수메르 문명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문자가 있는 시대하고 문자가 없는 시대가 우리 역사적으로 달라지잖아요. 문자가 없는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선사시대예요. 선사시대. 문자가 있는 시대는 역사시대. 바로 이 수메르 문명이 선사시대가 아니라 역사시대로 들어가는 그 문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이 이 수메르 문명이요. 처음 알려진 거는 얼마 안 돼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이 수메르 문명이 그 전에는 그냥 메소포타미아 문명 해갖고 이렇게 알려졌지만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면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그래 따라서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어떻게 그 역사를 알았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완전 세상을 알지 못해도 대충 이런 문명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았고 그 다음 이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런 문명이 있었구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세기 후반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이게 발견이 돼요. 길가메시 서사시와 수메르 왕명록이 이게 발굴이 됩니다. 이 발굴이 됨으로써 더 이 문명 자체, 이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약 4,500년, 원래 이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6,000년부터 기원전 2,000년 사이의 이 문명인데 이 4,500년 역사 시간을 흐름에 따라 우리가 이 수메르 문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메르 문명의 우리 기본적인 이해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류 최초의 우리 문명은 기원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500년 전에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3,500년 전에. 근데 여기서 이걸 우리가 뭘로 그동안 알려졌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알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가 메소가 무슨 뜻일까요? 메소라는 뜻은 메소포타미아는 우리 뜻을 한번 알아봅시다. 메소라는 건 사이라는 뜻이에요. 사이. 여기 사이. 그러니까 포타가 무슨 뜻이냐?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안에 있는 문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강 사이에 있는 문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최근에 이라크 지역 북쪽 있죠. 아시리아가 거의 이라크니까 그쪽 아까 제가 말씀대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 안에 아카드나 아시리아나 우리가 쭉 알아볼 바벨로니아 여러 메소포타미아 문명들이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뿌리가 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수메르 문명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수메르 문명 포함한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우리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우리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그려놨는데 이 지도가 여기가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 지도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이 도시국가만 알아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60%는 벌써 알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도시국가가 이 문명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키시, 니프로, 라가시, 우르크. 우르는 여러분들 잘 알죠. 칼데온. 네. 아브라함이 여기서 태어나는 곳이 우르입니다. 네. 우르, 에리도라는 이 도시 국가들이 여기서 태생이 됩니다. 우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르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우르크라는 도시는요, 도시로서 이 기반 시설을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크 이 시기에는 인구가 얼마만큼 살았느냐면 한 6만에서 8만 명 정도의 인구에 살았던 대도시가 우르크예요. 그래서 이때 우르크에 전설적인 영웅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영웅이 길가메시입니다. 이 영웅이 나타나서 상당한 발전과 부흥을 이끈 인물이에요. 하지만 기원전 2750년경에 유프라테스 강줄기가 동쪽으로 갑자기 이 강줄기가 동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우르크의 밑에 그림자에 가려졌던 도시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우르크를 위협하게 되는데 그 도시들이 우르, 라가시, 키시, 니프루 이런 도시들이 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키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시라는 도시는 기원전 2500년경에 메살린이라는 왕의 통치 아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세력을 높이고 땅도 넓히고 이 라가시라는 이 도시국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 잠시나마 이 수메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키시라는 도시고요. 우리 이 라가시라는 도시는요 4개의 이상의 도시국가들이 연합하고 만든
도시국가입니다. 거기 알아두면 되고 최초의 뭐예요? 영토 국가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운마라는 도시가 있는데 수메르에서 가장 먼저 통일 전쟁을 일으킨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루갈 작시게입니다. 루갈 작시게가 통일 전쟁을 일으켜서 기원전 2340년 운마가 통치했던 루갈 작시게가 군사력과 외교를 통해서 그 지역 전역을 다 통일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르크마저 이 정복한 루갈 작시게는 마침내 수메르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얼마 안 가서 그 사람은 죽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사르관 대제 알죠? 사르관 대제가 그 바로 이 운마를 무너뜨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수메르의 문명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메르의 역사는 자 우리가 보리와 수메르의 역사를 보면은 보리와 밀을 재배했던 우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엘리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1000년이 지나 기원전 5400년경에 오엘리 남쪽에 최초의 도시 에리두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400년이 흘러서 기원전 5000년이 되자 에리두 북쪽에 있는 우르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르크라는 도시가 나타나서 큰 마을로 나타납니다. 그 후에 수메르 지역에서 에리두에서 버금가는 도시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바로 우르크가 남부 문화의 중심지였던 에리두를 밀어내고 수메르 남쪽을 바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문을 접한 메소포타미아 북쪽의 사람들은 물론 인도의 사람들까지 이 메소포타미아가 잘 살고 번영된 문명을 가지니까 엄청난 인구가 이동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나안 정복 때 우리 보면은 이 아나톨리아 지역의 언어가 그쪽에 히타이트, 이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 그 위쪽에 있는 이 문화의 언어가 인도 언어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때 유입됨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자 문제가 발생돼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곡식도 모자라고 경작지도 그동안 풍요했던 뭐예요? 경작지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명을 하나씩 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명하냐?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쟁기를 발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수확물을. 그래서 뭐를 더 발명하냐? 바퀴를 발명하기 시작합니다. 쟁기와 바퀴를 발명하고요. 그 다음 이 배잖아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이 배를 만들려면 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수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입해서 이 배를 만드는 기술을 더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이 수메르인들이 배를 만들어서 이 교역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 배에다가 배만 있으면 안 되죠. 배가 잘 가려면 도술 달아야 되죠. 네. 그래서 돛을 다는 또 기술을 발명해서 배에다가 돛을 만들어서 범선을 통한 뭐를 하냐? 해양 무역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요 또한 해양 무역을 통해서 뭐를 가져오냐? 구리와 주석을 갖고 오는 거예요. 구리와 주석을 갖고 와서 그거를 합성을 시켜서 뭐를 만드냐? 청동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청동기 시대가 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기원전 3500년대 아까 이 도시국가들이 여기서 번영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형 문자, 세기 문자가 이때 바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기 문자가 쓰여지니까 이 인장을 활용하여 각종 뭐예요? 계약서, 그 다음 장부들을 작성하기 시작. 이 최초입니다. 이게 인류 최초로 나오는 장부와 계약서들이 이때 점토판, 아까 그 얘기했죠. 종이는 없었어요. 점토판에다 쓰여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메르 우리 초기 왕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메르의 초기 왕조는 딱 이 역사를 세 개로 나눕니다. 초기 왕조 시대, 두 번째는 아카드 왕조 시대, 마지막 세 번째는 우루 3 왕조 시대,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우리 2900년 경에 수메르에 대홍수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흘러서 물이 모두 다 빠져버려요. 물이 다 빠진 후에 수메르에 새롭게 떠오른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키시예요. 키시는 이 우리 수메르 지역의 남과 북을 가운데 딱 있어갖고 그게 완전 교통로 교점이 되어버립니다. 이쪽 두 지역에 교점이 됨으로써 바로 누구와 경쟁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르크, 아까 남쪽으로 세를 넓힌 우르크와 경쟁하는 관계가 됩니다. 키시와 우르크는 모두 왕조를 개창해요. 왕조를 개창해서 수메르 왕권은 키시에서 바로 우르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홍수 이후에 키시 1왕조와 우르크 1왕조가 초기 왕조 시대를 엽니다. 그리고 키시와 우르크가 대립할 때 우르크에서 등장한 영웅이 있는데 그 영웅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길가메시입니다. 우리 길가메시 한번 볼까요? 우리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1872 우리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 이 조지 스미스라는 사람이 아시리아 유적을 이렇게 발굴해요. 발굴했는데 거기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거 해석해 보니까 뭘로 되냐? 이 배가 산에 닿았다는 기록을 딱 발견한 거예요. 와, 이거는 대단한 발견. 이건 바로 노아의 홍수다. 노아의 홍수의 증거가 여기에 남아 있다면서 발굴 시작했는데 노아의 홍수 기록이 아니라 이 길가메시가 쓴 서사시예요. 서사시 안에 그 내용이 이렇게 발굴이 된 겁니다. 우리 길가메시는 BC 2700년에서 2600년 경에 우르크 제1왕제의 5대 왕의 실존적인 인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에 대한 탄생 그런 설화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모세와 비슷해요. 사람도 무대에 떠내려가서 어떤 여인에 주워서 어떻게 됐다는데 그건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우리 길가메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 길가메시가 죽은 다음에 우르크 세력이 점차 쇠약해져요. 그것은 수메르 최대 도시 중 하나였던 라가시가 서쪽의 라가시하고 운마가 이 구에덴나의 지역을 두고 서로 맞붙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맞붙게 돼서 서로 전쟁을 벌여요. 운마와 라가시와 우르 이렇게 동시에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냐? 바로 이 라가시의 승리로 우리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가시가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라가시가 패권을 차지한 후에 몇 세기가 이렇게 지나가요. 몇 세기가 지나간 후에 이 라가시아의 에란나토 왕이 즉위인데 그는 수메르 전체를 다 통일하는 최초의 왕이 되고 황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요, 이 강력한 통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바로 죽게 되자마자 이 라가시가 흔들려요. 그래서 다시 다른
도시국가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독립을 하려고 난리를 지깁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 엄청나게 위기를 맞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힘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쥔 사람들은 백성들을 너무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완전 이 나라 전체가 완전 흔들리고 이 수메르 이 제국은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울어지는 틈을 타서 새로 등장한 도시국가가 바로 운마라는 도시국가입니다. 근데 이 운마에는요 루갈 자게시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운마를 완전히 장악하게 됐는데 그는 우르크와 여러 도시를 차지하며 쇠퇴하는 라가시를 겨냥했어요. 왜? 라가시가 그 전에 운마 전쟁에서 너무 괴롭혔거든요. 너무 괴롭혀갖고 지금 누가 작식에 완전히 복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가시가 완전히 누갈 자게시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한 250년이 동안 이 운마가 당했던 진리도로 쌓았던 라가시와 전쟁은 바로 운마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한번 이 수메르 북쪽에 이 키시라는 땅에 누가 있었느냐? 이 키시라는 땅에 원주민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북쪽에서 누가 점점 이 키시라는 땅으로 내려옵니다. 누가 내려오냐? 바로 아카드인이 여기 와서 살게 돼요. 그러면은 키시라는 이 도시는 원래 원주민인데 다른 민족들이 와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아카인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아카인들이 차지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아카드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르곤 대제입니다. 이 사르곤 대제가 이방 민족이죠. 키시로 따지면 완전 이방 민족이 와서 자기네를 장악하고 이방 민족의 사르곤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원래 이 사르곤은요 왕의 술 시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르곤이 어떻게 되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완전히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르곤은 키시를 장악한 이후에 수메르 황제 아까 루갈작시를 쳐부수기 위해 이렇게 남하를 시작하기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르곤은 우르크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루갈작시를 이렇게 생포해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목을 잘라버립니다. 목을 잘라서 그 목을 성의 물설지에 걸으면서 수메르인들에게 완전 치욕을 삼게 해버립니다. 이후에 사르곤은 우르와 라가시 등 그 여러 부서 도시들을 모조리 차지하고 이 루갈작시계의 본국 이 운마까지 완전히 정복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기원전 2334년에 수메르 초기 왕조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고 아카드 왕조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간 40분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아카드 왕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대 공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알아봤습니다. 우리 이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지역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과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큼 열악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 또 역사가 발전됨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심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